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방송부장을 맡게 된 2학년 1반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이번 발표회를 저희가 주제 탐구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진로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뿅. 다시 등장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조사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조사한 거는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이 요것들이랑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표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대에 따라 사용 미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린 세대일수록 스마트폰의 사용 빈도가 높고 노년 세대일수록 TV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연령대별 필수 매체 조사를 살펴보면 10대와 70대 이상의 퍼센트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최근 10대들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TV 서비스들은 줄줄이 망해가는 추세이고 OTT 서비스들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러한 OTT 서비스들을 자세히 파헤쳐보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뿅뿅.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대부분들은 집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TV 등을 사용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OTT 서비스입니다. 1. OTT 서비스의 시작. OTT 서비스란 기존의 IPTV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망 위에 미디어 콘텐츠를 모아서 모든 플랫폼,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등 인터넷이 연결 가능한 기기에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2. OTT 서비스의 성장. OTT 서비스는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OTT 서비스는 2014년 대비 26.3%의 큰 상승폭을 보이며 이제는 하나의 경제시장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전 가입자의 50% 넘게 가입하며 넷플릭스 시장의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3. 국내 OTT 서비스의 방향. 해외 OTT 서비스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 여러 국내 플랫폼들이 국내 OTT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더 다양화시키고 외국 플랫폼과의 가격 경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OTT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 시희찬이었습니다. 하이, 그럼 OTT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학년 12반 5반 노세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할 것은 코로나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요즘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2.5단계까지 올랐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셨으면 좋겠고 손도 잘 씻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는 일단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발견됐고 이제 영어로 이제 COVID 그리고 19 이렇게 쓰고요. 이제 코로나 19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잠복기는 평균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전파경로는 이제 기침에서 재채기, 호흡기로 인해서 이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증상은 뭐 발열이랑 두통, 폐렴 같은 이제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치명률은 전 세계 치명률은 약 지금 3.4에서 3.5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밖에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집안에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변이도 나오고 있다니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기양 칭얼거리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생겨진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자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소비 생활도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직업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오프라인 쇼핑몰 이용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 앱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쇼핑 패턴을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쇼핑 앱을 만드는 모바일 앱 개발자와 디자이너 관리자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 나가기도 불편한데요. 우리와 같은 초중고 학생들은 학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정말 난감합니다. 이를 해결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개발자와 편집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핸드폰이나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요. 집에만 있는 우리들은 건강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온라인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가 피트니스 센터를 통한 감염 사례가 보고되어 운동시설을 기피하는 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소개해보았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넘어가. 안녕하세요. 저는 대인고등학교 방송부 1학년 10반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동아리 발표의 주제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 저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의 관심 분야인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 이해하여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학과입니다.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으로 국가 간 갈등이 일어나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는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국내외 정치적, 국제적 현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공부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치외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정치외교학은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명한 정치 과정과 정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초국가적 이슈들이 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외교학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추세입니다. 정치외교학과는 날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현상과 국제 문제를 연구합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각종 정치적, 국제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인 분석력과 추리력을 갖춘 학생에게 적합한 분야입니다. 국제사회론의 진출을 위해 외국어 수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의 진로는 글로벌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공, 기업 및 산업체 방송사나 신문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 여러분은 세계지리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과반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지리 학습 내용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세계지리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실제 세계지리 교과서의 목차입니다.
세계지리 같은 경우 같은 지역을 중첩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세계지리를 듣는 학생에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질문은 세계지리를 왜 어렵다고 느끼는가로 통일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세계지리 내용이 너무 심화적이라서 암기가 주되기 때문에 원리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을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세계지리가 암기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세계지리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학생들이 세계지리 과목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선 세계지리 수업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학년 8반 김인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27반 최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관심 직업은 PD인데요. PD란 방송국 혹은 외주 제작사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등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를 말합니다. PD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PD 같은 경우 몇백 대 1을 넘는 경우는 흔한 일이며 유명한 방송국의 경우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PD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이 좋을수록 입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반 회사들과 채용 방식 자체가 매우 달라서 스펙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스펙이면 서류 전형 정도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인데 서류 전형 이후에 실시되는 적성검사 및 장부는 모든 PD 공채에서 운영하는 시험인데 여기서 대거 탈락자들이 발생합니다. 글을 쓰는 능력과 글의 짜임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응시자의 연출 역량을 평가하므로 스펙과는 무관하게 합격자가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학습 면접의 과정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보여주는 본인들의 지속적인 뛰어난 연출 역량이 최종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3박 4일 또는 4박 5일에 달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강도가 세고 깁니다. 그렇게 PD가 되어서도 신입 때는 온갖 전무를 포함 업무들이 쏟아집니다. 대체적으로 섭외 업무부터 시작해서 장소 탐사, 인력 관리, 시간 배분까지 조연출에 몫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른 팀의 업무까지 조금씩 관여하여 돌아가는 상황에 포함해 일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연출이 이 모든 기초 업무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만 나중에 자기가 연출할 때도 적절하게 컨트롤이 되고 조절이 가능하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만 잘 이겨내면 좋은 PD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1반 10번 김지범입니다. 저는 저의 진로인 승무원에 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무원은 선박과 비행기 안에서 손님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직업이고요. 이 승무원이 되려면 일반 기업보다 스펙이 낮아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인 승무원의 역량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제외한 제2 외국어는 필수로 여겨지는데요. 현재 대인고도 선택 과목에 일본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익 점수는 550점대에서 600점대면 안정권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서울 같이 남자 승무원을 적게 뽑는 회사에서는 토익이 900점대야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영향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TA항공 등 여러 항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이 주저앉아 있는데요.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승무원을 비롯한 항공업계의 여러 직종 등이 다시 부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